안녕하세요. 이루리 수리논술 강사 김판수입니다. 자, 오늘은 성균관대 수리논술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모집 인원을 살펴보기 전에 올해 성균관대의 가장 큰 특징인 논술 유형이 있는데 언어형과 수리형으로 분리해서 모집을 합니다. 일단 자연계 학생들이 치를 수 있는 수리논술 문제 유형인 수리형 문제 모집 인원을 살펴보도록 하면 일단 처음부터 자유전공 계열이 15명이고 사회과학 계열부터 글로벌 경영학과까지 인문계열 쪽에 각각 5명씩을 뽑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자연과학 계열이 25명이고 전자전기공학부가 25명. 자, 공학 계열이 제일 많은 인원 45명을 뽑게 됩니다. 자, 소프트, 반도체, 그리고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그리고 건설환경공학부가 각각 10명씩 뽑게 되고, 자, 지능형 소프트웨어학과부터 반도체, 그리고 에너지, 약학과, 의학과가 각각 5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융합학부가 가장 적은 4명을 뽑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해 204명을 뽑게 되고 작년 수리논술 모집 인원이 236명인 거에 비해서는 약 22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자, 자연계 학생이 수리형 시험을 보고 나서 이처럼 사회과학계열이나 경영학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게 올해 성균관대에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언어형과 수리형은 별개의 전형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수능 최저 기준 조건을 살펴보기 전에 성균관대는 특히 수능 필수적으로 응시해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서는 직업 과목을 빼고 사탐이나 과탐 둘 중에 2과목을 모두 응시해야 되고 한국사까지도 응시해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최저 기준도 살펴보게 되면 모집 단위별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처음으로 글로벌 융합학부부터 공학계열, 건설환경공학부는 국수형 탐탐 5개 영역으로 봤을 때 세계 등급 합이 6등급 이내가 돼야 되고 나머지 학과 자유전공 글로벌 리더학부부터 에너지학과까지는 국수형 탐탐 3개 등급 합이 5등급 이내가 돼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학과는 일반 학과와 다르게끔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2개 과목 평균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 총 4개 영역 중에서 3개 등급 합이 4등급 이내가 돼야겠습니다. 자, 성균관대는 특이하게 제2 외국어랑 한문을 탐구 영역 한 과목으로 대체 가능하게끔 만들어놨고 여기서 의학과는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그리고 건설환경공학부, 전자전기공학부, 소프트웨어학과. 자, 소프트웨어학과까지는 혹시라도 언어형으로 지원할 때는 최저 기준에서 수학 영역을 반드시 포함해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전형 방법을 보자면 수리논술로 100% 뽑게 되고 학교폭력 조치 사항에 따라서 각 호수별로 감점 요인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리논술 고사 일정이 나와 있는데 수리논술 수리형에서는 2025년 올해 11월 16일 일요일 날 시험을 보게 되고 수능이 11월 13일에 비해서 3일 뒤에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자, 언어형은 그 전날인 11월 15일 토요일 날 시험을 치르게 되고요. 자, 시간대로 보게 되면 1교시, 2교시, 3교시로 나눠서 시험을 치르고 1교시는 8시 반부터 약 100분간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자, 학과로는 글로벌 경제학과, 리더학부, 건설환경공학부, 그리고 반도체 융합공학부부터 지능형 소프트웨어학과가 되겠습니다. 자, 2교시 오후 1시부터 약 100분간 시험 치르는 학과는 자연과학계열, 그리고 공학계열, 전자전기공학부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늦은 오후 5시부터 100분간 시험 치르는 학교는 자유전공, 경영, 글로벌 경영학과, 약학과와 의학과가 있습니다. 자, 1교시부터 2교시, 3교시로 갈수록 난이도가 높다라는 것을 좀 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 장소는 10월 28일 화요일 날 학교 홈페이지 또는 개인적으로 공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수리논술 문제 수라든지 문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균관대는 1교시, 2교시, 3교시로 작년에 출제되었는데 역시 각 교시마다 1교시, 2교시, 3교시마다 각각 3세트씩 출제되었고 작은 문제 수로는 3개에서 4개, 약 10개 정도 출제되었습니다. 시험 시간은 100분이 되겠고 출제 범위는 수학 1, 수학 2까지 출제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각 교시마다 상관없이 문제 1번, 2번, 3번 중에서 문제 3번이 고난이도로 출제되기 때문에 이 문제 3번에서 거의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지는다고 생각해도 괜찮겠습니다. 자, 답안 작성 유의사항을 간단히 살펴보면 맨 아래 흑색 필기구를 사용해야 되겠고 연필과 샤프가 사용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정할 때는 수정액이나 수정 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고 혹시라도 정정하게 되면 취소선을 긋거나 지우개로 사용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성균관대를 실제적으로 시험을 치르되는 부분에서 어떤 스타일이고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성균관대 스타일은 제시문이 있고 그 다음 문제가 한 3개에서 4개 출제됩니다. 자, 작년에 2교시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제시문 1에서는 개념적인 요소, 제시문 2에서는 문제적 상황이 주어진 게 바로 제시문으로 출제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제 3개가
쭉 출제되었는데 문제 1번에서는 예를 들어서 t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제시문 2번에서의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문제 2번은 문제 2번에서 t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가 아니라 일반적인 t의 범위에 따라 함수 gt를 구하는 문제. 거기에 있어서 그 다음으로 문제 3번에서는 2번에서 다룬 2번의 결과를 통해서 각 범위마다 t의 범위마다 최소값을 구하고 가장 낮은 값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작년에 수리논술 출제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면 1교시, 2교시, 3교시로 나누어 봤습니다. 자, 1교시에서는 수학과 수학2의 비중이 높았는데요. 자, 수학에서는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그리고 2차 방정식과 부등식 계산, 수학1은 출제하지 않았고 수학2에서는 접선의 방정식, 그리고 자주 출제되는 증가와 감소 그래프 개형 문제가 출제되고 성균관대에서 좀 좋아하는 구간별 정적분 계산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2교시로 넘어오면 2차 부등식부터 시작해서 두 직선의 수직 조건, 그리고 원의 방정식, 이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판별식과 근각에서의 관계를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나왔고요. 자, 수학 1에서는 삼각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수열의 합을 출제했습니다. 자, 수학 2에서는 미분계수의 정의, 미분 가능성을 확인하는 문제, 그리고 다항함수의 도함수,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그래프 개형 문제, 자, 구간별 정적분 계산 문제와 정적분을 활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3교시에서는 수학 1에서도 역시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가 출제되었고 역시 수직 조건 3차 부등식의 범위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수학 1에서는 특히 세제곱근 근사값 계산이 눈에 좀 띄어 보였고요. 자, 등비 수열의 합, 여러 가지 수열의 합, 그리고 귀납적 정의를 활용하는 문제가 나왔고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다루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수학 2에서는 자주 출제되는 그래프 개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2024년도와 2023년도에는 또 어떤 것이 나왔는지 보고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학년도에서는 수학에서는 역시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관계, 자, 무리함수,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는 계산 문제가 나왔고, 자, 근각에서의 관계가 계속 보입니다. 자, 수학 1에서는 호의 길이 계산 문제, 그리고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수열의 기납적 정의, 그리고 규칙성을 판단해서 문제를 출제했는데 이 문제가 약간 난이도 있게 나왔습니다. 자, 수학2에서는 함수의 극한, 자, 미분계수의 정의, 그래프의 개형 문제, 그리고 정적분을 활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23학년도에서도 계속 살펴보면 수학 1에서는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그리고 근각에서의 관계 계속해서 나와 있고요. 수학 1에서도 똑같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그리고 귀납적 정의, 특이하게 수학적 귀납법, 직면법이 나왔었는데 자, 성균관대는 원래 수학적 귀납법을 자주 출제하는 학교 중에 하나였으니까 반드시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수학2에서는 그래프 개형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수리논술, 성균관대 수리논술을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반드시 성균관대의 기출과 모의논술을 통해서 반드시 수학 1에서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반드시 연습을 해야 되고 수학적 귀납법, 직면법을 확실하게 다룰 수 있도록 연습함이 좀 필요합니다. 자, 수학2에서는 도함수의 정의, 그리고 구간별 정적분 계산 연습, 그리고 정적분을 활용한 넓이 계산 연습을 반드시 해야 되고 특히 성균관대 수리논술 기출문제나 모의논술을 보게 되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정수의 개수, 자연수의 개수, 그리고 순서 쌓인 개수를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 자, 이 부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연습함이 좀 필요합니다. 자, 성균관대는 답안 작성할 때 꼼꼼함이 좀 필요한데 각 조건마다 답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모두 다 써서 감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작년 성균관대 입결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자, 수리논술 평균 점수가 아직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경쟁률과 간단하게 충원율만 살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성균관대에서는 제일 높은 학과가 경쟁률이 제일 높은 학과가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104.8대 1로 이루어져 있고 제일 낮은 데는 건설환경공학부로 51.72대 1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성균관대는 전체 평균 경쟁률이 원서 경쟁률이 최초 경쟁률이라고 하죠. 약 50대 1로 이루어져 있고 자, 최저 기준이 높다 보니까 최저 기준을 통과하는 친구들이 대략 이 경쟁률에서 약 3분의 1 정도 추정됩니다. 그래서 성균관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성균관대 논술 문제 연습뿐만 아니라 최저 충족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최저 기준에 좀 더 신경 써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수리논술, 성균관대 수리논술 분석을 좀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올해 성균관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